안녕하세요. 작가 안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가 또 진행하고 있는 작품은 주인공이 힘을 숨김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네. 주인공이 힘을 숨김은 아마 제가 하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힘숨찐의 원조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본 적은 없으셔도 한 번씩들 이 유행어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드 워리어 작가님이 땡땡땡이 땡땡을 숨김, 네, 이런 제목 시리즈로 집필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힘을 숨김이고 모든 힘숨찐의 원조가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네가 바로 그 빌런이었느냐 라고 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고 또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저한테는 어떻게 오게 돼서 제가 어떻게 각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각색하고 있는 주인공의 힘을 숨김 네이버에 올라갔고요. 물론 요일연재로 들어가면 더 좋았을 테지만 저는 메일플러스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댓글을 많이 봤어요. 왜 이게 요일 웹툰이 아니라 메일플러스에 있느냐. 그럼 물론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요일로 가면 더 좋겠지만 뭐 메일플러스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요새 웹툰, 네이버 웹툰에 보면 요일 연재물이 진짜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보세요. 네. 그리고 얘도 보시면 이게 스크린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끝도 없이 내려가는데 여기 지금 스크린에서 봤을 때는 한 줄에 5작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바일로 가면 한 줄에 3작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 2배쯤 길이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끝에 있는 작품들은 주목받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화요 웹툰을 기준으로 한번 세어볼게요. 한 줄, 2줄, 3줄, 19, 20, 100작품이 있네요. 네, 이 100작품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제가 또 미흡한 실력에 메일 플러스로 간 게 오히려 그래도 조금 더 위에 선점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많은 분들이 요일 웹툰을 더 선호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요일 웹툰이 더 잘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실 메일 플러스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메일 플러스를 만든 이유는 항상 이제 웹툰계에서 노동력이 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 편을 반드시 연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연재가 한 주라도 펑크가 나면 갑자기 그 인지도라던가 인기도가 정말 많이 떨어져요. 네. 근데 그게 뭐 성실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그 연재 펑크를 내는 사람은 저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부분 쉬는 틈이 없이 뭐 저희가 뭐 주말이라던가 공휴일을 지켜가면서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쉴 틈 없이 계속 연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생겨서 보통 그런 연재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고정적으로 일주일에 하나씩을 올린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요일 웹툰은. 그런데 그걸 좀 자유롭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거라는 뜻이지만, 뭐 10일, 20일, 30일 연재라던가, 아니면 할 수 있으면 일주일에 2번 연재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변주해서 연재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메일 플러스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 네이버 연재를 해본 적 없는 입장으로서 훨씬 잘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자, 이렇게 네이버 PC에서는 보실 수 있고, 또 모바일로는 뭐 네이버 웹툰 앱이라던가 아니면 네이버 S 시리즈
네, 앱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인공이 힘을 숨김이라는 제목이 원조 힘숨찐이 되고 그게 이제 웹소설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 웹툰화가 되었고 또 어떤 댓글을 보니까 드라마로 나왔으면 좋겠대요. 사실 뭐 언젠가는 진짜 드라마로 나올 수도 있는 일이죠. 지금은 좀 조크로 하신 말인 것 같지만 네, 이 대장정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제 문피아에 있는 주인공이 힘을 숨긴 로드리언님이 올리신 것부터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2016년 6월 11일에 연재를 시작하셨는데 독자로서는 취향에 따라서 우와 이 작가님 진짜 대단하다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단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하루 빠짐없이 성실하게 쓰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다거나 또는 어떤 내가 선호하는 장르가 아니다. 또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재미를 느낀 뭐 그런 작품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말 이 날짜를 보시면 하루도 빠짐없이 쓰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이 똑같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시킨다는 게 처음에는 쉬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초반 설정 단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사람들한테 어떤 배경이고 어떤 캐릭터예요 이렇게 정감을 끌어오는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초반 부분에는 물론 뭐 즐겁고 재밌고 거기까지는 되게 신나요. 근데 이거를 주인공이 힘을 숨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맡았던 웹소설 웹툰화 그 작품들 중에 가장 길거든요. 얘가 최종 349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뭐 한 달 이렇게까지는 약속을 지키는 게 뭐 쉬운 편인데 349일 동안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컨디션으로 똑같은 컨디션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킨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내가 깔아놓은 어떤 복선을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성장을 또 요새는 엄청 막 대기만 선형이다. 그러면 조금 답답해하기 때문에 중간에 고구마 살짝 깔아주고 사이다 뻥뻥 날려주고 다시 고구마 깔고 또다시 사이다 뻥뻥 날려주고 이거를 반복해서 어떤 내가 최종 목표도 이뤄내야 되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 거를 1년 동안 내가 이 한 작품을 위해서 투자한다. 이게 스토리 해결도 어렵지만 또 내 컨디션 관리도 잘해야 하는 거라서 참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면 할수록 진짜 더 많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같은 업계에 계신 분들이. 자, 작품 소개 한번 볼까요? 먼치킨 주인공이 강한 힘을 숨긴 운명의 맞서리라. 끝? 대단하네요. 두 줄로 끝내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간략하게.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주인공은 이계에 소환된 소환자 출신입니다. 네, 이계는 이 지구에서부터 계속 사람을 소환해 가서 그 인재들로 굴러가는 공간이에요. 네. 근데 처음 이 공간에서 살아남아서 소환자 출신으로 어떤 인간 제국들도 만들고, 네, 어떤 권력까지 차지했는데, 이 이계에는 주기적으로 재앙이 생기고 그 재앙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인공의 동료들이 다 같이 이 어떤 청춘을 바쳐서 재앙을 해결하고 같이 성장하자라는 어떤 큰 목표가 있었는데, 이들이 점점 나이를 먹고 어떤 자기의 권력과 지위가 생기고 나자 변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인 김성철은 자기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재앙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김성철이 눈에 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적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고 이 세계의 적에 대한 음모론을 많이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 김성철은 재앙도 해결해야 되고, 제가 재앙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제가 이 이계를 망치려고 한다라는 음모론에도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월자에 이를 정도로 강인한, 네, 힘캐로서의 자질을 다 갖추어서 이제 마왕을 맞닥뜨렸는데, 마왕이 힘으로 깨부수려고 보니까 뭐야, 이 새끼 영체화돼서 육신을 벗어나 버렸네? 그러면 물리적인 힘으로는 안 되잖아. 그럼 마법이 필요한데? 그런데 나는 힘만 키워서 마법이 하나도 없어. 자, 그걸 깨닫고 이 김성철이라는 주인공은 처음부터 초심자의 태도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환자들이 처음 소환되었을 때 꼭 이겨내야 되는 시련이 하나 있는데, 그게 소환광장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먼저 잠입을 해서 거기서 그걸 깨고 나가면 전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마법서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전직 퀘스트를 얻으려고 이 소환광장에 잠입한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스포일 너무 많이 했나?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다 듣고 보신다고 해도 너무너무 재밌게 잘 보실 수 있는, 또는 뭐야, 얘기만 들었을 땐 간단해질 줄 알았는데 그림컬, 작화컬 장난 아닌데, 음모론 장난 아닌데, 시원하게 완전 뻥뻥 터트려주는데, 이런 걸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 가지고 그게 소설이든 그게 어떤 웹툰이든 다시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